네, 각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25일 기준에서 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가 이후에 횡보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를 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갔다는 점,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발 호재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그리고 지금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럴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런 뭐 네이버 마찬가지, 카카오 마찬가지 모두 포함해서 어떤 특별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텐데, 그 타점의 시작점은 모두 신고가 이후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는 부분,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의미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리고 이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또는 부동산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모든 내용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보면 여기 강남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송파 있고 뭐 강도 있고 뭐 마용성, 노도강 이런 식으로 있죠. 강남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강남까지 언제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별로, 그쵸? 여기에 만약에 뭐 GTX-B, 뭐 GTX 뭐 해가지고 역이 생겨요. 그럼 이 역이 생기는데 뭐 한 달이면 역을 짓나요? 아니죠. 생긴다고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변 집값은 올라가죠. 선반영되는 거죠. 실제 여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는 다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매값을 밀어 올리니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한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신고가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네이버의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 자체, 모멘텀 자체, 호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 시장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특히나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주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온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격이 크게 발생을 했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지, 이 조정 구간을 피해야 될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 봤어? 피하고 다시 돌파? 매수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죠. 이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그리고 네이버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매수 상승하죠. 근데 그 전에 뭐 신고가. 물론 이쪽 구간에서도 매매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5월, 6월, 7월 달에는 제가 뭘 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찾을 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세와 연관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강세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가격대를 버티니까 또 올라가죠. 최근에 하락하는 부분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그렇죠? 계속 수익 구간. 그 수익의 폭은 188% 7월 달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관련주. 자, 자회사죠. 네이버가 이때 신고가를 갔습니다. NHN KCP 똑같이 신고가 가죠. 그 이후에 어때요? 반등 확인, 다시 매수. 하루에 20%. 9월 달입니다.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든지 간에 신고가 이후에 수익 구간이 크게 터진다는 점. 우리는 이 구간만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최저가, 최고가, 그쵸? 최저가의 매수 안 되고요. 최고가의 매도 안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호재거리 많죠. 뭐 두나무 관련된 내용들, 그쵸? 여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국으로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는 내용,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되었을 때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 모두 다, 그쵸?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 이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6월, 7월 지나면서 뭐 국가대표 AI 관련된 내용이 오면서 네이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쵸? 네이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가가 카카오만 따로 갔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급을 보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보세요. 한 달 동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에는 어때요? 올라가 있던 부분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가격대는 아직도 높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아직도 50만 원대예요. 고가 60만 원대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네이버에 수급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지금이 매수 기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신고가를 갔었던 거,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자 보세요. 시장이 강했었던 부분 6월, 7월, 8월 쉬었죠. 9월 초반에 쉬었죠. 그리고 9월 말, 10월 달, 그리고 11월 조정. 당연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을 받는 이유는 미국 금리 때문이고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62평 수렴했고요. 미증시가 약간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그리고 26년도에 AI 투자를 하지 않아서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실적이 나쁘다? 그럼 주가는 이미 박살이 났어야 되고 26년도에 AI 투자 안 한다? 그럼 더 크게 박살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AI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요. 이미 중국하고 패권 전쟁에 들어갔고 이 패권에 대한 부분을 결정 짓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투자를 지속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 미국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해서 고평가라서 박살나서 그게 아니라 단지 금리에 대한 영향 말고는 없다. 그리고 셧다운을 거쳐오면서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셧다운을 거쳐오면서 경제지표가 안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에 대한 혼란거리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낮춥니다. 금리는 인하를 해요. 이런 시점에 대한 문제지 경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금리 인하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도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네이버를 기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네이버 관련주들, NHN, KCP 이런 부분들 로봇이 올라간다? 로봇도 뭐예요?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버도 로봇 관련된 거 하죠. 지금 AI 말고는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강세 101%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 거래원에서 뭐다, 세력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아니 네이버 하루 거래 대금이 5천억, 6천억 시세가 나올 때 지금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도 5천억, 6천억씩 거래가 되고 시세가 나올 때는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세력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가격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가격 확인한 이후에 매매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그렇죠? 네이버를 포함해서 시장의 주도주들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을지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 있죠? 지금 어때요? 실시간 타점 공유하죠? 11월 7일, 11월 7일 수익은 101%, 매수부터 매도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25일 날, 그렇죠? 미증시가 이때는 많이 올랐었는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26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하나만 생각하실 게 기존의 신고가를 가고 시장이 강했을 때 같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바로 다음에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점,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도 11월 말로 끝났다.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 매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자, 바이오도 매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받았는데 29% 나오죠.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이런 순환매까지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끝난 이후에는 뭘 해야겠어요? 시작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카카오든 네이버든 반등할 수 있고, 카카오든 네이버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신고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주도주가 유지됩니다. 뭐라 그래요? 주도주 변경은 안 된다. 철저하게 주도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원전, 반도체,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네이버는 뭐예요?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제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왔는지. 아까 전에 네이버, NHN, KCP 다 보여드렸죠. 펩트론 같은 거 시장 조정받을 때 가격 지키니까 또 올라가죠. 펩트론뿐만이 아닙니다. 리가캔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또 올라가죠. 11월 달에 13%. 이게 끝이냐? 그 전에 매매하다 보면 2%씩 이렇게 손절할 때 있습니다. 근데 33% 수익 구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매매, 그리고 이번에 시장 조정 받을 때 가격 버티니까 매매. 즉 지금 시장 조정 받는 이 상황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받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리고 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그쵸? 조정 구간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정받던데 하나오션도 한번 볼게요. 어때요? 많이 받았죠? 근데 매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한 내용들 보면 가격 버틸 때 수익 구간은 11월 4일 날 22.9%, 밑에 내려보면 33%, 8월 11일, 밑에 내려보면 57%, 2월 5일 이렇게 터진다.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